자, 그러면 컨트롤러를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보드에서 우클릭 해가지고 패키지 만든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컨테이너 아니에요.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자, 여기다가 아까 쓴다고 했던 아티클 유저 컨트롤러라고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자, 참고로 이름 쓸 때 마구잡이로 쓰시면 안 돼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단어는 대문자입니다. 아티클 유저 컨트롤러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름 짓는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티클 유저 컨트롤러라는 걸 이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저 컨트롤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공공재란 말이에요. 공공재. 왜 그러냐면 굳이 얘를 객체화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화를 해줘야 되는데 매번 쓸 때마다, 즉 매번 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메인에서 메인이 아니라 런 보면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아티클에 관련된 게 액션 유저 아티클 딜리트도 있고, 뭐 지금 보면 굉장히 많아요. 라이트, 리스트,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그러니까 얘네들 할 때마다 객체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딱 한 번만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이 컨트롤러를 만들어 놓는다면, 즉 객체를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작업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컨테이너죠. 자, 그래서 컨테이너에다가 퍼블릭 스태틱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 할까요? 이름을 조금 변형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이름을 아티클 유저라고 쓰는 것보다는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가 맞겠네요. 리피트 해줄게요. 자, 그래서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태틱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스태틱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됐을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 안에 들어있는, 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역할? 토스만 해주는 거예요. 명령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토스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앱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프라이베이트 일단은 요거 필요하겠죠? 요 아티클 라스트 아이디 요거 이제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잘라내게 하세요. 자, 요것도 다 잘라내게 할 겁니다. 앱은 명령어를 받는 역할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집어넣고 어차피 이거 하려면 앱 대신에 이제 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 했고, 자, 마찬가지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도 잘라내기 해서. 그러니까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죠? 런이라는 메서드 안에 지금 있는데, 자, 일단 지울게요. 자, 저는 요걸 다 잘라내기 해서,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는 언제 실행돼야 돼, 얘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되자마자 테스트 데이터는 딱 한 번 만들어지면 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만들어요? 지금 이미 객체화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 컨테이너에서 객체화 했을 때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라는 게 딱 한 번 실행되면 되니까 생성자에 의해서 그럼 여기다가 옮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는 요 앱 안에 아티클 사이즈 얘도 왜요? 얘의 역할이 뭐죠? 마지막 게시물의 번호를 지금 아티클 라스트 아이디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실행 되자마자 필요한 녀석이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객체화 하자마자 딱 한 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녀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앱한테 이제 여기 액션 유저 아티클 라이트 안 쓸 거예요. 요거 안 쓰고, 자, 컨테이너한테 맡긴다 했죠? 컨테이너. 자,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뭘로 할까요? 저는 이름을 액션
액션 do right라고 할게요. do right. 액션 right라 할까요? 액션 right.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RQ는 필요하니까 RQ는 적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액션 라이트라는 게 당연히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 없잖아요. 그럼 컨트롤을 눌러서 크리에이트 메서드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앱 안에 들어있는 요 라이트 부분 어딨어? 밑에 있죠? 밑에 어딨어? 요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요거만 그대로 복사해서 잘라내기 해요.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만든 요 부분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뭐 아티클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지금 오류가 나냐면 아티클이 지금 얘가 뭐예요? 우리가 컨트롤러를 패키지 안에다가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아티클 쓰게 되면 얘가 지금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뭘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퍼블릭으로 만들어줘요. 퍼블릭으로 써줘야지만 얘가 외부에서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보이죠? 이 아티클 아까 오류 있던 거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래는 이제 아티클이라는 것도 여기다 이제 얘는 원래 프라이베이트라고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정석인데 근데 프라이베이트를 하는 순간 오류가 다 나요. 그래서 일단은 퍼블릭이라 둘게요. 원래는 프라이베이트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게시물은 그러니까 얘는 게시물 관련된 로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얘한테 접근해가지고 아이디를 변경하고 타이틀에서 변경하고 컨텐츠를 변경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멤버, 로그인 관련된 거에서 이 아이디에 접근하고 타이틀에 접근하고 컨텐츠에 접근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화. 그러니까 캡슐화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렇게 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여튼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런에트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작업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꺼번에 만들고 시작할게요. 자, 근데 사실 액션 라이트 같은 경우는 RQ가 굳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없으면 좀 밋밋하니까 그래도 그냥 넘겨줄게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자, 얘는 뭐예요? 자, 쇼 리스트라고 할게요. 쇼 리스트. 보여주는 거다. 쇼 리스트.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관련된 로직이 있겠죠? 리스트. 요거 그대로 복사하세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정렬 로직 끝. 요거 얘 이제 필요 없어요. 날려요. 그 다음에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에 와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디테일이죠. 자, 보여주는 거니까 쇼 디테일.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 있겠죠? 디테일 부분이 얘죠. 얘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잘라내기 해요.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똑같이 계속. 자, 얘도 코드를 계속 옮겨 보겠습니다. 쇼 디테일 모디파이 자,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그러면 앱으로 와서 모디파이 부분이 있죠. 딜리트고 얘는 요거죠. 모디파이 잘라내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걸 어렵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앱으로 와서 위에 부분 앱 맞죠? 자, 필요 없는 것들 다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얘만 하면 되겠죠? 딜리트. 자,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앱 안에 있는 로직, 딜리트 로직 있죠? 잘라내기. 자, 이렇게 하니까 앱 안에 있는 코드가 엄청나게 깔끔해졌죠? 아까는 코드가 굉장히 길고 지저분했었는데 엄청나게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라낸 거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주면 된다. 근데 이 파람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여기 있어야겠네요. 요거는 나중에 분리를 해줄게요. 여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보면 앱에 들어있는 로직이 굉장히 짧아졌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요 녀석은 뭐 지금 내부에 지금 다 파람스가 있으니까 얘는 RQ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자예요. 명령어를 입력해요. 명령을 입력한다는 건 여기서 지금 명령을 입력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명령어를 누가 받아요? 앱이 받는 거예요. 앱이 이렇게 지금 명령어를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앱이 명령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명령어에 관련된 거를 각각 창구 직원한테 토스를 해준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스를 하게 되면 창구 직원이 누구?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창구 직원한테 요게 토스가 된다. 자, 근데 지금 컨테이너가 오류가 나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지금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가 이렇게 만들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인트 아티클 라스트이트 얘 같은 경우는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서만 쓰니까 프라이베이트라고 해서 잠가 줄게요. 외부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쓰게 되면 컨트롤러를 정상적으로 잘 분리를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봐야죠.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나. 자, 실행. 자, 잘 나오죠. 그래서 유저 아티클 라이트 글부터 써볼게요. 글이 잘 써지네요. 자, 혹시라도 102번이 잘 늘어나나 볼까요? 잘 됩니다.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 리스트도 101번, 102번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유저 아티클 디테일.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나서 분리를 하고 나서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디테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도 해볼게요. 딜리트 아이디는 1번. 자, 1번 게시물 삭제됐대요. 자, 그 다음에 1번 게시물 삭제했으니까 1번 하게 되면 해당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는 거고. 자, 이번에는 modify 아이디는 뭐 1번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거 없다고 하겠죠. 자, 2번 해볼게요. 2번 있으면 AABBB. 자, 2번 게시물 수정됐다 하니까 디테일 해가지고 2번 게시물 정말 수정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하셔야 된다 사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분리를 시켜봤고요. 원래는 아티클도 이렇게 붕 떨어지게 두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지금 한 게 뭐라고요?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걸 여러분들이 도입을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쉽게 말해서 뭐다? 창구 직원이다. 창구 직원을 둠으로 인해서 코드의 유지 보수성, 그러니까 코드의 유연함도 상승시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도 굉장히 좋게끔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